이번 시간에는 자바가 갖고 있는 스트링,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스트링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첫 시간부터 요 메인에서도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거든요. 사용하고 있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인 만큼 자바에서도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스트링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모든 클래스들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야지만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스트링은요, str 우리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처럼 여기에 바로 값을 이렇게 넣어도 실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성을 할 수도 있냐면 우리 일반 클래스처럼 뭘 이용해서요? new를 이용해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스트링, 문자열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각각 생성이 됐을 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위에 문장처럼 hello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요. 일단은 str1에서 hello가 생성됐을 때 이 hello라는 문자열이 메모리 중에 상수들이 저장되는 영역에 저장됩니다. 우리 상수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헬로우와 두 번째 헬로우 똑같잖아요. 이게 두 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헬로우라는 인스턴스가 상수 영역에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헬로우를 S1이 가리켜요. 그런데 S2도 헬로우를 가리키라고 하죠. 그럼 일단 S2는 상수 영역에 이 똑같은 헬로우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이 헬로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str1과 str2는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r3과 str4를 보시면 아까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new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new 하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상수 영역에 있는 것을 참조하지 않아요. 새로 인스턴스를 무조건 힙 영역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str3과 str4는 각각 만들어요. new가 나왔을 때 무조건 hello라는 문자열을 힙 영역에 하나 만들고 str3이 가리키고요. 4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고 str4가 가르쳐요. 정말 그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if 우리 기본 변수 타입이었을 때는 이퀄이 둘이 값이 같아요? 이렇게 비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참조형이었을 때는 실제 값을 비교하지 않고요. 실제 너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같아? 이렇게 실제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영역의 주소가 같아? 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아까 str1과 str2는 같은 영역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str1과 str2는 같은 레퍼런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우리 if문에서 블럭을 주지 않으면 한 문장만 실행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조건이 맞으면, 참이라면 얘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자면 출력이 됐어요. 같은 레퍼런스예요. 제가 말했던 게 맞았죠? 자, 그러면 다른 애들 비교해 볼게요. 그렇다면 str1과 str3은 같은 레퍼런스인가요?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tr1이 가리키는 문자열과 3이 가리키는 인스턴스 각각 다르다 그랬죠? 실행을 시켜보면 출력이 안 되고 있죠. 다른 부분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str3과 str4는 같은가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str
3과 str4는 같을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 상수 영역에 저장한 이렇게 선언한 것만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ring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생성된 클래스는 변하지 않아요. 다른 클래스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트링만 약간 독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str1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tr1 하고 출력을 해보면 str1에는 hello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str1에 우리가 점 해보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볼 수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인 만큼 메서드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서브 스트링이라는 거 한번 수행해 볼까요? 이 메서드는 잘라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3, 그래서 인덱스가 3번인 거부터 잘라서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실행해 보면 hello가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였기 때문에 3번 인덱스인 나머지 3번부터 나머지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str1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str1 자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스트링은 한 번 만들어진 스트링의 클래스에 스트링이 갖고 있는 내부의 값이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모든 메서드들이 스트링 값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수행한 다음에 새로운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반환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클래스고 조금 연산도 독특하게 수행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큼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클래스의 구성 요소인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car라는 객체가 있을 겁니다. 이 자동차는 자동차의 이름,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필드라는 용어를 이용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학생은 이름, 학번 등을 속성으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반에 학생이 20명이 있다면 학생 객체가 20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학생은 이름이 구별됩니다. 이름이 구별된다는 것은 객체별로 속성의 값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카 클래스의 이름과 번호를 필드로 가지도록 만든다면 필드를 선언할 수 있을 텐데요. 필드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게 타입, 변수명, 필드명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카 객체는 이름과 번호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은 앞서서 배웠던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는 스트링 타입이 적합하겠죠. 스트링 타입으로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고요. 번호는 숫자이니까 정수 타입 인트로 번호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 카라는 클래스의 이름과 번호를 필드로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카이그잼 클래스에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의 C1과 C2 이렇게 카 객체를 2개 만들어 뒀죠. 이렇게 실행이 되면 카라는 객체가 메모리상에 2개 만들어집니다. 객체별로 name과 number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속성에 값을 넣고 싶다면 C1 점 이렇게 해보면요. 점 하고 나오는 이제 C1은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다음에 나오는 점은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1 점 했다는 것은 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name과 number 아까 선언해 놨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 name에다가 소방차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다시 C1의 넘버에다는 1, 2, 3, 4 뭐 이런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카 객체였던 C2의 네임은 구급차 이렇게 한번 넣어 볼까요? C2의 넘버는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점 넘버는 C1이 참조하는 객체의 넘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넘버에 1, 2, 3, 4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제는 이렇게 들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값을 넣었고 넣은 값을 사용할 때에는 C1, 참조 변수 C1이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값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이 C1이 가진 넘버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C1의 name에는 소방차라고 넣었기 때문에 소방차라는 값이 들어갔고 넘버는 1, 2, 3, 4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C2가 가지고 있는 값도 출력을 해본다면 C2의 name과 C2의 넘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각각 다른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을 때 카라는 객체가 각각 하나씩 생성이 되고 그 객체들마다 속성이 각각 생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객체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객체지향 언어라는 의미는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클래스로 설명하는 언어인데, 사물에 대한 설명은 그 물체의 상태와 물체의 행동으로 나뉩니다. 필드가 물체의 상태라면 물체의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메서드입니다. 카라는 클래스에 이름과 번호가 있기도 했지만, 카는 앞으로 전진한다던가 후진한다든가 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과 번호가 필드였다면 전진한다든지 후진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메서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는 입력값이 있고 그 입력값을 받아서 무언가를 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수학의 함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때 입력값을 매개변수라고 하고 결과값을 리턴값이라고 합니다. 입력값은 매개변수 혹은 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개변수를 영어로는 파라메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인자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둘 다 입력값이기는 하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인자는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매개변수, 파라메터는 그 전달된 인자를 받아들이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이 됩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public, return type,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어떤 타입으로 결과값을 돌려줄 거냐 하는 것이 리턴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메서드 명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닫아주는데요. 이때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메서드를 정의를 해낼 수 있는데, 이런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느냐 없느냐, 매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메서드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매개 변수도 없고 돌려줄 값도 없는 이런 경우의 메서드입니다. 자, 이런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자, 뒤에 나오는 것이 리턴 타입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언해 볼 메서드 형태는 리턴 타입이 없는 거였죠. 없다 그래서 생략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타입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타입이 없을 때는 void라고 하는 예약어를 적어줍니다. 이 void라고 하는 예약어는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메서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올 부분은 매개 변수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매개 변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없이 메서드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다가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쭉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듯이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타입도 없는 경우 메서드를 정의해 보았고요. 그럼 두 번째 메서드 형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수행을 하고 리턴은 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이런 형태의 메서드를 작성해 보자면 정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void 하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수를 받아들여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부분에다는 타입, 정수를 받아들일 거니까 int 하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 값을 받아낼 그릇을 하나 정의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온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메서드는 실행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실행하고 결과값은 돌려주지 않겠죠.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아무 값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뭔가를 수행해서 값을 돌려주는 메서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리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리턴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정수를 리턴하겠다고 했으니까 int 하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메서드 이름을 주시고 받아올 값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 반드시 여기다가 리턴할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메서드 안에서 리턴할 부분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메서드 3이 실행됐고요.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정수값을 돌려줘야 돼요. 값을 돌려주겠다라는 예약어가 return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10이라는 값을 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이라는 키워드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수값을 2개 받아들이고 리턴은 하지 않는 메서드의 형태입니다. 정의를 해보자면 리턴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void 하시면 되겠고요. 메서드를 받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얼마든지 나열하실 수 있는데 나열하실 때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편하게 int 값만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 기본 데이터 타입뿐 아니라 참조형 데이터 타입까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두 값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본다던가 실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태가 값을 받아서 값을 출력하는 형태죠. 정수 y를 받아서 정수를 출력하는 메서드 5번 마지막 형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형태는 int 값을 리턴할 거니까 타입을 int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t 값을 받아올 거라고 했으니까 받는 부분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int 값을 돌려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타입이 void가 제가 실수로 하나 더 썼네요. 없애주시면 되겠고 돌려줄 거라고 했으니까 return y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돌려줘 볼까요?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메서드를 다양한 형태로 선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선언된 메서드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의한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y class라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5개 정의해 보았는데요. 이 메서드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클래스는 my class exam이라고 만들어 두었고요. 이 부분에서 my class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항상 기억하실 부분은 my class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란 말이죠. my class가 가진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y class가 객체로 만들어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 틀이 아무리 있어 봐야 붕어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my class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my class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lass 타입으로 변수명 my class라고 줬고요. new my class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 보시면 my class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때 my class 점 해보면 지난 시간에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my class 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레퍼런스 변수가 가진 클래스, 그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필드라든가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my class에 만들어 놓은 메서드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메서드 1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메서드 1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요. 그럼 이 상태에서 my class가 가진 메서드 1이 호출됐을 때 실제 my class의 메서드 1이라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콘솔에 M1이 실행됨 점점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시켜 보면 M1이 실행됨 점점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my class 점 이번에는 메서드 2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메서드 2를 사용하실 때는 메서드 2가 정의된 부분을 살펴보면 반드시 매개 변수로 뭘 받길 원하냐면 int 값을 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줘야지만 해당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 값이니까 10 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10을 이용한 M2 실행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my class가 갖고 있는 메서드 2가 실행됐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될 거기 때문에 내가 넣어준 값을 10을 이 변수 x가 받았을 거고요. 이 x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 10을 이용한 M2 실행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메서드 같은 경우는 my class 점 메서드 3 하고 보면요. 매개 변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면 int 값을 리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행해 보면 M3 실행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이때 나한테 10을 리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값을 갖는 부분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는 그 값을 받아낼 변수가 필요하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int 값을 나한테 줄 거니까
인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그 리턴해준 이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리턴해준 인트 값을 밸류가 받아줄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메서드 3이 리턴한 값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메서드 3이 리턴한 값 10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4를 보면 아무것도 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수값 2개를 넣어줘야 돼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값 2개 50 이렇게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15 메서드 4 실행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 메서드에서 보면 어떻게 수행했냐면 x하고 y를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메서드 4 실행하고 나왔기 때문에 x에 들어있는 값 5와 y에 들어있었던 값 10이 합쳐져서 15라는 값을 출력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출력이 됐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메서드를 불러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 마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메서드 5를 한번 써보면 이 부분은 뭐 y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한테 또 리턴을 하죠. 그래서 리턴한 값을 인트형 변수에 받아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55, 우리가 55라는 값을 넘겨줬기 때문에 55를 이용한 M5 실행, M5가 리턴한 값은 110 하고 나왔습니다. 자, 메서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55라고 넣었기 때문에 y에 55라는 값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 55를 이용한 M5 실행 그리고 55에다가 곱하기 2 한 값, 이 값을 나한테 리턴해 줬을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바는 내가 만든 객체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객체들이 제공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메서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죠. 청소기가 필요하다면 직접 청소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청소기를 사와서 간단한 사용법을 익혀 사용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청소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는 기능이 유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바 세상에도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객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유용하기 때문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하는 몇 가지 메서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링을 먼저 선언을 해야겠죠. 일반 객체들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써주시고 해당 생성자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스트링 클래스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클래스이다 보니까 자바에서 약간 특별하게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도 제공을 해주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은 스트링 타입의 변수 str을 선언했고 이 str이 hello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 str에다가 점 이렇게 써보시면요. 이클립스는 이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서드들을 보여줍니다. 그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클래스이다 보니까 문자열을 바꿔주거나 원하는 값을 추출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놀라지는 마시고요. 청소기 같은 물건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물건이 가진 모든 기능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바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객체들을 한 번에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객체가 가진 모든 기능들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만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객체들처럼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str에 length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보여지네요. 자, 이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나한테 구해서 리턴을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str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는 얼마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5 하고 나옵니다. 그죠? hello라는 문자열을 보니까 5자로 마련이 되어 있죠. 만약에 제가 hello world 이렇게 해보면 11자 하고 나올 텐데요.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공백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더라 여기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해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또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 중에 하나가 concate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결합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결합을 해볼까요? 월드 하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출력을 해보시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존재해요. 자, 그렇게 문자열을 붙였는데요. 다시 str을 출력을 해보니까 hello라는 문자열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림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링 str hello 하게 되면 hello라는 스트링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str은 그 객체를 참조합니다. 두 번째로 또 스트링 str2는 hello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hello라는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내지 않고요. 이 str2도 전에 만들어진 hello를 가리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는 이 str이 혼자 붙여줘요 하는 concat 이런 메서드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 스트링 객체 자체를 바꿔버리면 다른 참조하고 있는 변수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한번 만들어진 객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변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사용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str.concat이라는 메서드를 수행했을 때 자바는 이 문자열을 붙인 스트링 객체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출력문에서 봤던 hello world라는 것은 이 스트링 객체가 출력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때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str이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바뀌지는 않죠. str은 그대로 hello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 str이 hello world를 가리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앞쪽에다가 str equal 이렇게 써줘야지만 참조하는 부분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코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나는 이 str이 hello world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 str이 가리키고 있던 것을 concat해서 자,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어사인을 해줘야지만 str이 비로소 hello world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겠죠. 스트링이 약간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 중에 하나는 문자열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부분까지만. 자, str.substring이라는 메서드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substring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인덱스만 넣어주면 그 시작 인덱스부터 마지막 글자까지만 잘라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면 3번. 우리 항상 스트링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H가 0, E가 1, L이 2, 그 다음에 나오는 L이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서브스트링이 갖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인자를 2개 받는 메서드를 수행을 해보면 3번 인덱스부터 6번 인덱스까지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번부터 6번까지 지금 6은 공백이니까 여기까지 공백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7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스트링이 갖고 있는 메서드들을 몇 개만 살펴봤고요. 어떤 물건이 가진 기능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바가 가진 객체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해보지 않은 기능들도 공부하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모든 기능들을 스스로 구현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객체가 어떤 일을 잘 하는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해당 객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를 잘 이용한다는 것은 그 객체가 가진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므로 메서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